안녕하세요. 주식코너 혼입니다. 오늘 시장 또 급락으로 좀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렸고, 아침에 좀 커뮤니티에다가 좀 지수 대응을 남겨드리긴 했는데, 이따 한번 같이 보기로 하고요. 일단 그 시장이 이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많이 밀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어차피 근데 사실 그렇죠. 제가 얘기 드렸죠. 요런 악재들이나 인플레이션이나 뭐 고물가 이런 건 다 존재합니다. 그 시장이 내릴 때 기사가 어떤 게 붙느냐, 시장이 오를 때 어떤 게 붙느냐가 중요하다는 거니까 매체해 보면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게 아니다라고 할 건 아니지만 시장에 맞춰서 때마침 나왔다는 거죠. 잭스론 미팅 원래 예정돼 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환율, 그 연준의 그 의도는 원래 0.75 계속 올린다는 얘기가 계속 저번부터 있었던 얘기고, 근데 그게 이제 당장 낮춰질 거다. 그것 때문에 사실 빠진다라고 보진 않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안 빠질 거다라는 얘기를 보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지수 밑단을 대응하는 자릿대를 찾아봤죠. 그러니까 빠질 거라는 생각을 더 많이 두는 거죠. 왜냐? 시장은 이미 저항대에 맞았으니까 조정이 나올 때 조정 깊이가 얼마나 나오냐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지금 달러가 1340원 정도 찍었어요. 14년 4개월 만에.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 더 했죠. 그러면은 외국인은 지금도 지속적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환차손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지수대에서도 외인은 매도가 나오지 않고 오늘도 많지 않지만 매수가 들어갑니다. 최근에 계속 매수죠. 그러니까 최근 시장에 급락을 시키는 건 연기금이에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지금 2, 3천억 다 때려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아예 접는 것처럼 그냥 많이 사지도 않는 물량을 그냥 다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는 거고 외국인은 환율에 비해 사고 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뉴스에 안 맞는 거죠. 그죠? 뉴스에 좀 어긋나는 그 기사인 거죠. 환율이 오르면 당연히 외국인은 팔아야 되니까. 왜냐면 환차손이 있는데 주식 사서 끌어올릴 거 아니면 무조건 손해인데 라는 지표가 예전에도 한번 시장 하방 때 나왔잖아요. 달러가 1200원, 1300원 돌파할 때 환율 계속 오른다 오른다 하면서 계속 그 몇 주 동안 쏟아냈다는 거죠. 근데 지금 1,400원대, 1,300원대 계속 최근에 매수를 하고 있다?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시장 지표를 꼭 뉴스로만 접하실 건 아니다. 우리가 차트도 보면 차트에서 선반영 해주는 것들이 많고 같이 매치해서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차트만 봐라도 아니고요. 차트와 기사를 매치해서 보되 조금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잭슨 미팅 좋습니다. 뭐라고 안 좋게 해가 뭐 모르겠는데요. 일단 시장은 조정기였고 당연한 조정기였고 빠지는 자리고 제가 예전부터 얘기 드렸잖아요. 835포인트대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방송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시면 재생 목록 보시면 이런 걸 자 조선 관심 종목 보시면요. 그러니까 그 항상 그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강력하게 드리는 겁니다. 이번 하락이 되게 세거든요. 세고 되게 과해서 좀 그렇게 돌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인터넷이 되게 느리네. 그죠? 자, 제 동영상 보시면요. 동영상 보면 여기서부터죠. 잠시만요. 여기죠. 경기 침체, 단기 조정의 시작. 일주일 전부터 제가 조정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지수 조정 어디까지 갈까? 계속 시장의 해석은. 그러니까 계속 조정 얘기를 일주일 전부터 하고 있고, 그 일주일 전부터 제가 얘기했던 지수대가 얼마입니까? 코스닥 835포인트잖아요. 계속 여기서 얘기 드리잖아요. 여기 넘어야 된다, 넘어야 된다, 넘어야 된다. 분명히 꼭 떨어지는 거 아닌데 넘어야 된다. 그리고 이날이에요. 이날 딱 갱신한 날입니다. 갱신한 날인데, 이날 5분봉으로 8월 6일 날짜를 보면요. 8월 6일 날짜를 보면 갱신한 날이에요. 갱신한 날인데 여기서 좀 확대해서 보면요. 여기서 836포인트죠. 여기서 어떤 패턴이 나옵니까? 제가 커뮤니티 오늘 아침에 남겨드렸는데요. 늦은 감이 있지만 다시 한번 새기시라고 남겨드린 건데 여기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이 됩니다. 그쵸. 완성이 되고 자, 완성이 됐을 때 여기가 넥라인이니까 여기가 깨지면 기술적 지표로 급락이 나온 자리고 급락이 나왔죠. 반등을 시도했지만 다시 한번 빠지고 반등 시도했지만 다시 한번 밀리고 쭉쭉 밀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런 자리를 체크해 드리면서 계속 836포인트 저항 얘기를 일주일 동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고점 매도 내가 평단가가 오지 않더라도 좀 몇 프로 많이 올라온 만큼 덜어내고 잘못된 거에 대한 좀 비중 축소라도 해야 된다. 그래야 안 맞는다. 근데 주변 분들 오늘 카톡 오는 거 보니까 다 난리가 났어요. 다 난리가 나고 뒤집어져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옛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대응을 안 하는데 바뀌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대응을 하시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또한 다르게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할 거냐?
요렇게 지수 하방일 땐 종목 보지 않고 지수 하방 얘기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얘기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구독자 없던 영상을 안 보시던 한 번 위해서도 좀 저라도 지수 하방 주의 얘기를 계속 드리고 비중 조절 얘기를 좀 강력하게 또 힘을 실어야겠다. 이런 꼭대기 있다는. 그래서 다른 지표 때는 확연하지 않더라도 이번에 여기를 넘기 쉽지 않다는 건 정말 명확하게 되게 그 보여졌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드린 거거든요. 넘기 쉽지 않겠다, 쉽지 않겠다는 불안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 경기 얘기를 일주일 내내 드렸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 하락은 좀 정말 짙어요. 너무 이 하락이 좀 조금 더럽게 빠진다라는 느낌이 연기금의 매도가 너무 강력한데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 다음날 보시면 이게 막대기가 하루죠. 다음 보면 개파락 출발. 그 다음에 다시 또 끌어올리고 다시 한번 하락 출발. 지지 안 받고 하락. 그 다음에 또 개파락 출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빠질 때 지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여기가 또 매물. 그죠? 매물이 쌓여버리고 여기에서도 또 어중간한 매물이 들어가 버리고 또 가장 중요했던 요 자리에서도 매물이 쌓여있다. 그러니까 악성 매물이 또 쌓이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그러니까 너무 낙폭이 좀 생각보다 강한 것도 있다. 단기적으로 연기금의 매도가 너무 강력하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했던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자, 그래도 대응해야 된다. 자, 820단 정도가 여기죠. 820 정도 여기거든요. 820 정도까지 온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비중 축소나 다시 한번 정리할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구간 얘기 드렸던 거고 그리고 하락한다 그러면 805포인트째 지지를 보자 얘기 드렸던 건데 805포인트는 그러면 더 깨고 시작했어요. 더 깨고 시작해가지고 회복을 했는데 805포인트, 6포인트대에서 왔다 갔다 흘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봤어도 오늘 요거 하락은 안 맞겠죠. 요거 하락은 안 맞고 보유한 거는 어차피 물려서 못 본다 하더라도 신규 매수는 안 들어갔겠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미니박스 그렇기 때문에 이탈하면 빠진다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죠. 804포인트가 깨지면 오늘 만들어 놓은 분봉선이 깨진다. 그리고 여기 시초가 대비도 빠지면 또 한 번 밀린다라는 그 지표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접목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락은 예견됐었다. 그 얘기를 계속 드렸고 자 이제 우리가 봤던 포인트가 805포인트 때 한번 눌러주고 하는 거 봤더니 지금 낙폭이 세니까 805포인트를 갭으로 떨어뜨린 거죠. 제가 1차적으로 봤던 금액이 여기였고 2차로 보는 게 780포인트 정도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생각보다 하락이 세고 잭슨의 매팅 얘기 나오니까 여기까지 빌리네. 그래서 지금은 또 지수를 좀 다르게 체크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800 다시 한번 또 얘기 드립니다. 자, 저점에 가능한 구간이에요. 저점 가는 구간. 자, 보시면 777, 8포인트. 그 다음에 780포인트.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멈출 수 있는 멈춤 자리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멈출 수 있는 자리 785포인트 정도. 그리고 여기 밑단에서 773포인트. 여기 단에서 멈출 수 있다. 이렇게 일단 가정하면 되겠고 여기까지는 멈춰줄 확률이 꽤 일단은 멈추는 게 가능하니까 여기에선 다시 한번 신규 매수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까지 박스에서 한 단계 반등할 걸 두 단계 강하게 올라와 줬고 한 달치가 빠졌으니까 기술적 지표로 절반치 해서 782포인트까지 내일도 빠질 수 있다. 분명 반등 나올 수도 있고요. 반등 나올 때도 대처가 돼야 됩니다. 반등 나오면 당장은 여기 깨고 내려온 갭이 회복되는가 보고 그 윗단을 봐야 되는 건데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은 반등 나와줘도 일단은 비중 정리 포지션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일단은 하락으로 꺾였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딛고 올라가더라도 조금 평단가에 따라 단기 매매했던 것들의 현금 비중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 782포인트 단, 그 다음에 773포인트였나요? 거기 713포인트까지 이렇게 열어놓고 박스를 보면 이번에 올라왔던 게 좋다. 그래서 또 얘기 드렸던 게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고 많이 올라와 줄수록 좋다라는 얘기 드렸던 게 많이 올라와 주면 780포인트가 바닥으로 작용할 확률도 꽤나 생기니까 많이 올라왔던 게 좋은 거고 조정도 다시 715포인트나 여기를 깨는 일은 단기적으로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충분히 악재는 다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래서 천천히 빠질 수는 있겠죠. 천천히 여기서 뒤지고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재차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다시 쌍바닥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고 오히려 여기에서 좀 소화하는 그림이 나와주고 좀 어떻게 단기적으로 횡보를 하든
이런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일단 상승에 대한 목표치를 단기적으로 많이 뺐기 때문에 여기 단에서는 일단은 조금 스탑이 되지 않을까. 추가 돌발 악재가 또 생기지 않는 이상 스탑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단 기술적 지표로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네요. 조금 얘기가 길었나요? 그렇게 얘기 반복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미래생명 자원이 정말 히트를 했죠. 히트했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제가 고려산업 가고 다 갔죠. 갔는데 제가 추천드렸던 거는 미래생명 자원이었죠. 이 미래생명 자원을 요때 추천을 드렸죠. 언제였냐면 요것도 이제 같이 커뮤니티에 제가 커뮤니티에 이것도 이제 오늘 이 카이드앤숄더 영상 올려드렸던 거고, 방송 안 하는 날은 커뮤니티 보고 커뮤니티 한 번씩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6일 전이네요. 6일 전에 단기 관심 종목 수급이 수상하다 얘기 드렸고, 매수 예상가는 6,130원, 손절가 6,050원, 그 다음에 단기 목표 6,500원 돌파 시 7,000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자, 요거는 매물 분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다라는 게 분명히 가능하고, 단기적으로 보시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정도 되겠네요. 요 날이겠네요. 고가 요 날이네요. 요 날 제가 추천을 드린 거고, 손절 라인을 6,050원을 잡은 거죠. 6,050원. 여기를 손절 라인 잡은 거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음날 했지만 바로 회복해줬고, 그 전날은 6,050원에서 마감을 했죠. 뒤져지고 오히려 지지를 받은 거 확인되고 했고, 급락에 여기서 손절했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뭐 크게 의미는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어요. 대응하셨다면 상관없어요. 수익 안 내더라도 원칙 대응하셨다면 상관없는데, 그때부터 제가 단기 목표는 6,500원 얘기 드렸고, 여기 보시면 6,500원에서 저항을 많이 맞고 매도 기회가 많이 나옵니다. 보시죠.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둘, 세 번의 단기 매도 자리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여기 때 6,100 얼마, 6,100 여기 금액대를 이탈하지 않고 오늘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였겠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6,150원. 그 다음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얼마였죠? 7,000원이었죠. 7,000원. 여기까지 일단 분석을 해서 드린 거예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오늘 추가에 그려놓은 거고요. 오늘도 상한가 가지 못하겠다는 분석은 돼 있었단 말이죠. 왜냐, 매물 분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상한가 가냐가 아니라요. 매물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어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기본적 분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보시면 7,700원 정도로 올라가기 쉽지 않겠다가 대충만 그어봐도 나오고, 7,700원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거죠. 거래량은 붙었지만 거래량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가고 급등했던 거라는 거예요. 모든 이평선을 회복해주는. 하지만 여기 매물이 많기 때문에 상한가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분봉상도 여기에서도 흐를 거를 예상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흐를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도 여기 이탈하면 흐를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다시 기술적 분석 봤을 때 7,000원 받던 그거까지도 밀릴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분석이 돼 있으면 제가 이게 리딩을 했던 것도 근거 없는 리딩이 아니라 매물 분석에 의한 것, 그 다음에 추천했을 당시는 수급 분석에 의한 것, 이런 것들이 공부가 되셔야 되는 거지. 제가 무슨 그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뭐 유료 회원 관리하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 이런 분석법을 같이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해 하시면서 스스로 공부를 하시자라는 게 제 채널의 취지지, 제가 어차피 뭐 전 말씀드린 대로 유료회원의 애널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가 익혀가지고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좀 그만 힘들어 하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좀 이런 것들이 공부 차원에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미래생명자원 아무튼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지트로닉스고, 이거 얘기 드렸죠. 자, 세비캠이 같이 폐배터리로 신규 상장 중인데 날라가더라. 근데 얘는 보시면 여기서 같이 이날 폐배터리 뉴스가 났죠. 뉴스가 급등했는데 못 간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방송하면서 분명 요것도 보면 또 그랬네 하실 거란 얘기죠. 자, 보면 세배캠은 가는데 얘는 여기 악성 매물 자리예요. 사실은 보시면 여기가 악성 매물 자리고 뒤지고 다시 올라온 거니까 여기가 되게 중요한 매물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0원 매수해 볼 수 있는 것이고, 14,900원 정도 된다고 여기 그어놨죠. 제가 그 다음에 구어놨고,
그 다음에 돌파되려면 16,500원이 넘어야 되는데 16,500원이 분봉산 쉽지 넘게 안 갔다가 분석을 드렸잖아요. 똑같이 고가가 낮아진다. 여기 16,200원 여기 못 넘고 있고 거래량이 원래 죽고 있다. 이렇게 체크 드렸죠. 그 다음에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고점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세력이 올릴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은 여기까지 밀렸습니다. 밀렸죠.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얘기 드리죠. 이런 거 보면 저도 옛날에 예전에 막 유료 회원 이런 거 해봤거든요. 그럼 이렇게 추천해놓고 그래요. 손절 대응 안 알려주고 시장이 밀려서 그런 거니까 시장 올라오면 회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시장이 밀릴 걸 알고 예견하고 추천해주지 말아야죠. 그잖아요. 지수가 안 좋고 밀리는데 왜 추천을 합니까? 그게 무슨 애널리스트입니까? 삼성전자 맨날 추천하고 그게 무슨 애널입니까? 그런 거 유료 회원 하셔봐야 끌려다니고 수익 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스킬 매매법 기법을 올리시고 개인의 공부가 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14,900원이 이탈하니까 밀렸습니다. 당연히 시장 급락 때문에 밀릴 수 있고 재차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평단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것도 매물 분석이 돼 있으면 내 평단가는 15,000원, 14,900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때 사야지 내가 맥점에 산 거예요 나름. 그리고 아닐 때 자르는 거고요. 아닐 때 자르면 사실 1% 2% 손절도 안 돼요. 바로 분봉상 이렇게 빠져도 매수 기회는 주거든요. 매도 기회는 15,000에 샀다 해도 이탈했다는 게 시작이고 이탈하고 다시 저항이 맞아지니까 여기서 하면은 사실 몇 호가 되지도 않아요. 이렇게 털고 나오면 일단은 다시 올라타고 안착하면 보겠어가 되는 거죠. 요때 샀으면. 근데 문제 뭡니까? 요때 사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언제 그러니까 요럴 때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요럴 때 어중간할 때 사니까 박스 중간에 어중간할 때 사니까 요럴 때 와도 좀 버텨주겠지 하는데 손절을 못 하니까 그게 힘든 겁니다. 손절을 못 하니까 근데 평단가가 맞으면 손절하는 거 아무렇지 않다. 가볍게 털어낼 수 있다. 다시 올라오면 보면 되니까. 왜냐? 다시 올라오면 제가 왜 또 봅니까? 자, 다시 올라오면 일단 당장은 그래요. 당장은 내일 반등 나오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15,000원, 15,000원 좀 초반대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면 15,000원인 분들은 정리하고 빠지는 게 맞아요. 저항대가 다시 도달하면 빠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다시 안착해주고 다시 지지 테스트가 됐을 때 그때 신규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삐쭉 올라왔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죠. 조금 이렇게 분봉상 이렇게 살짝 올라왔다. 그럼 오히려 매도를 해야 돼요. 아 기회다. 매도 기회를 줬구나라고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일단 빠졌기 때문에 15,000원의 매물이 또 여기 단기적으로 쌓였어요. 예전에도 매물 구간이 많았는데 최근에도 15,000원의 악성 매물이 쌓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매도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기술적 분석이 되는 거고 주가가 밀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평단가에 따라서 일단 빠져나오는 건 방법이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분들 내가 평단가에 있는데 나는 투자 여력이 있어. 그러면 이제 밑단을 봐야죠. 추가 여력을 봐야죠. 추가 지지대 여기까지 열어놓고 본다든가. 그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요. 내 평단가가 16,500원 정도 인근이다. 꼭대기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분할매수 하면 안 돼요. 왜냐? 평단가가 안 내려갈 거니까. 자, 박스 분석을 봤을 때도 자, 여기 정도가 중간치란 말이에요. 14,000원 구간. 그쵸? 14,000원 13,500원 정도가 박스 중간 정도 13,000원 후반에서 14,000원 정도가 또 하나의 지지층이 생길 수 있는 중간대입니다. 이 정도 되겠는데 13,700원 정도 되겠는데요. 그러면 15,000원에 사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000원에 사신 분들은 여기서 사볼 수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반대로. 왜냐? 평단가를 조금만 낮춰서 15,000원까지 준다 그래서 빠져나온다 그래도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쵸? 그렇게 분석이 되겠죠. 여기서 조금만 더 밀려가지고 퍼센티지가 많지는 않으니까 사실 비중을 많이 태우긴 무리입니다만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는 가정을 하고 수급가 이런 걸 체크하면서 분봉상 매수 타점을 보고 추가 물량을 사가지고 15,000원에 털고 나오는 건 정답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16,500원 정도 매물 구간에 내가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분할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왜냐? 그러지 않으면 평단가가 안 내려가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다시 한번 급락이 온다는 가정하에 13,700원 여기 줄 때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16,500원의 평단가가 몇 개월이 걸릴지 몰라요. 몇 개월이 걸렸다가 갈지 모르고 심지어 여기 깨질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이번에 내려오는 건 꽤나 지지받을 확률이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 매물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 드린 게 정답은 아니지만 최대한 맞춰 해보시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SK고요. SK도 얘기 드렸죠. 윗단을 열려있지만 장기 이평선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24만원 정도도 있다라는 얘기를 가볍게 드렸어요. 가볍게. 왜냐? 일단 수익권이니까 수익권에서 보유 중이실 거니까
아니어도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하락할 때 22만 7천원, 22만 5천원 다시 한번 보시죠. 얘기 드렸죠. 그리고 오늘 보시면 22만 7,500원 닿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시장 밀리고 22만 5천 정도까지 하루 더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코스닥도 밀리고 밀린다. 그럼 다시 빠진다는 가정이 돼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22만 5천, 22만 7천원 산 사람은 다시 빠질 확률이 있으니까 일단은 최대한 싸게 사보고 매도가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난 우량 주니까 매도 싫어 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서 사신 분에 한해서는 여기 밑단까지 분할 매수 영역을 냅두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저가에 사신 분들은 고점 때는 항상 수익 실현 나쁘지 않고, 여기가 깨지면 일단 여기 산 것들은 좀 비중을 덜어내는 방법도 있다. 다 팔지 않더라도 다시 내려와서 내 평단가 훼손되지 않는 한은 내 수익이 반납되는 건 싫다라는 개념으로 비중을 줄일 수는 있고요. 그런 식으로 맞춤 대응이 되셔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훨씬 시장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좀 다른 거 볼 거예요. 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관심 분야인데, 자, 신성 ENG를 보시면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맥점은 아닙니다. 내일 또 다시 밀릴 수도 있고 하니까. 자, 보시면 일단 매물 분석은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예전에 제가 2,000원대 여기서도 추세를 봤고요. 여기서도 요 추세 때 같이 모니터 했었죠. 그리고 매도를 얘기했던 게 2,200원 부근이에요. 2,200원 부근. 왜냐? 매물 저항 때니까. 2,200원대에서 비중을 줄여야 된다를 얘기 드렸죠. 2,200원 사신 분들은 줄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 드렸던 게 2,200원입니다. 여기 구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2,200원 맞고 떨어졌죠. 급락했고, 급락했을 때는 안 되고 여기 밑단까지 내려왔죠. 여기도 뭐 사볼 수도 있었던 것이겠고, 그렇지 않더라고 해도 여기 중요했던 여기 19,950원대를 회복하고 봐도 된다. 왜냐? 지지대였던 걸 깨고 오면 저항이 되는데, 저항을 올라왔다는 건 그만큼 돈을 쌌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런 개념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다시 매물 분석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매물 분석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선 비중 축소가 돼야 되는 게 맞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하지 못하게 대응하시니까 그렇죠. 자, 보시면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2200 오면 지지받을 확률이 또 있겠네. 보시면 2220원에서 오늘 좀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220원대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더라. 시장이 밀렸는데도 2220원대에서 반등 나오더라.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사볼 수 있다 이거죠. 큰 수익은 아니어도 사보고 지켜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3% 4% 정도 나왔을 텐데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봐서 이런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가 드리면, 예를 들어 드리면,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장보다 강했고, 이거 어떤 의미냐면요. 시장보다 강했죠. 시장보다 강하게 올라와줬고 지지대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온 겁니다. 이런 것들이 확실한 지지를 받은 거죠. 2200원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상승 마감이 된 거죠.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이렇게 나름 들어오면서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왔고 여기서 빠질 거란 분석이 당연히 되죠. 왜냐? 여기 전고점이 있으니까. 그쵸? 고점대가 여기 있거든요. 있으니까 빠질 거다. 계산이 될 것이고. 자, 이제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관심 가질 수 있고, 다시 한번 여기 구간을 관심 가질 수 있어요. 그죠? 여기 2,300원 구간 단기적 관심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2,300원 구간이 깨지면 아웃이 돼야겠죠. 아니면 추세 때까지도 볼 수 있어요. 추세 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2,200원 후반이 되겠죠. 2,300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2,300원까지 버티겠다라는 좀 매물 분석을 해놓고, 정말 찐바닥 2,200원 산 게 아니니까, 그러면 평단가를 요렇게 사보고 1차 2차 사보고 추세에 깨지면 아웃 하겠다라는 좀 그런 분석이 되어 있어야 손실 구간을 최소화하면서 종목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서 만약에 산다 라고 가정하고요. 여기 눌리면 산다 가정하면 1%가 안 되거든요. 1%가 안 돼요. 그래서 1%가 안 되고, 자, 저 밑에다 2,300원이다 라고 가정하면 뭐 1%도 채 안 됩니다. 이런 구간을 최대한 싸게 사가지고 대응해 본다. 이 추세를 한번 살려 본다 라는 것들 모니터 하시면서 보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2,200원대 다시 안 내려가는 게 좋겠다라는 분석이 되고 재차 올라갈 수 있겠다. 근데 이것도 차트만 보는 게 아니죠. 분명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금리 인상과 뭐 그런 걸로 또 시장 밀린다라고 일단 핑계 대고 있고 빠지고 있죠. 어차피 빠질 자리에서 빠지는 거고 수익 실현하는 자리죠. 빠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다시 한번 반등 나올 때는 어떤 것이 올라갈까 그러면 뭐가 힘들죠. 요즘 오늘 그 종목들 보면 사실 곡물 비료 농업 관련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래생명자원이 급등했던 것이고,
그 섹터밖에 없어요. 특징적인 것들이요. 근데 눈에 띄는 것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시장이 반등할 때 올라줄 수 있는 건 지금 뭐가 되게 주도입니까? 시장의 주도가 뭐냐면 에너지죠. 에너지 대란.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들도 시장 안 좋을 때 또 올라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에너지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보고 대응은 해야 돼요. 금액 맞게 대응은 하지만 종목 좋다고 무조건 가는 거 아니죠. 무조건 대응의 영역이다. 하지만 종목 관심 섹터를 잘 눌린 금액에 닿였을 때 잘 모니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신성 ENG를 그런 관점에서 본 거고 이렇게 파동이 하나 더 나올 수 있나라는 그림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여기 금액대를 분석해서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일단 참고하는 거죠. 참고하는 거고 대응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게 좀 수소 관련하니까 다시 한번 두산 피어스를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보니까 일단은 수소도 마찬가지다. 당연히 추세 때 빠지는 게 맞는 자리다라고 얘기 드렸고, 자 눌림 뭐 봅시다 얘기 드렸던 거 이렇게 그어놓은 거 그대로 있죠. 근데 의견이 똑같은데 자 오늘 이제 아무것도 대응 안 하셨다라는 분은 혹시나 이거 한번 또 모니터 해보시고 반등 한번 체크해 보시고 14,000원 구간까지도 한번 보자. 다시 한번 14,000원 구간 잘 째려보자는 관점이에요. 되게 중요한 자리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밀리더라도 14,000원 되게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이탈되면 14,000원에서 이탈되면 14,000원 최대한 싸게 사보고 잘라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닿여 있을 때 되게 중요한 자리대다. 그래서 뭐 컵앤 뭐 그 패턴도 얘기 드렸죠. 얘기 드렸고 그래서 두산 피어셀도 한번 기술적으로 관심 갈 수 있는 자리대가 있는 것 같다라고 체크해 놓는 거죠. 체크해 놓고 한번 보자 해서 장봉을 한번 보자고요. 간다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소외된 거 하나 갖고 왔어요. 소외되고 안 가고 못 가고 지지부진한 거. 자, 재건주입니다. 재건주 물려비 계신 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좋은 얘기를 하나 드리고 좀 얘기를 드리면 당연히 전지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차트가 기고 못 가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테마 주니까. 하지만 테마가 끝난 건 아니죠. 그런데 항상 제가 그랬죠. 미래생명자원도 그랬죠. 제가 소개시켜 드렸을 때는 뭐 곡물가격 이런 뉴스도 없었어요. 뉴스도 없었다. 하지만 차트가 뭐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게 있었고 수급 분석이 있었던 것인데 갑자기 뉴스가 떴죠. 뭐 기후 변화에 대한 곡물 문제도 있다 이거죠.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니라 기후 변화도 있고 뭐도 있다. 그냥 뭔가 재료는 동반되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재건주도 분명히 엮을 수 있는 건 있죠. 재건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뭐 사우디 뭐 네옴시티 관련도 있고 거기서도 건설 관련 섹터는 수혜 받을 수는 있으니까 모든 섹터는 모르겠어요. 재료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체크는 하자라는 관점이고 자, 단기적으로 보시면 요거 보시면 여기가 박스를 그려놨던 구간입니다. 8,000원 정도 되겠는데요. 8,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8,000원 정도에서 꽤나 여기서 매물 소화를 거쳤던 자리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추세 이탈은 된 거니까 지우고요. 했고 지금 박스 하단 내려왔다는 거죠. 내려왔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8,000 여기 인진 매물에 투매가 나온 거죠. 투매 구간이 형성된 겁니다.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투매가 형성된 거다. 그래서 자, 보시면 한 6,000원 구간이 되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6,000원 정도. 그러니까 조금 상세하게 들어가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좀 체크해 보고요. 6,200원 여기 정도 체크해 놓고요. 여기 정도까지 기술적으로 빠질 수 있는 영역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재건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혹시나 평단가에 또 달라야겠죠. 또 달라야겠죠. 자, 10,000원대 내가 물려있다. 그러면 일단 열어놓고 좀 방치를 하셔야 됩니다. 바닥에서 바닥이 잡히고 뭔가 신호가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8,000원 구간에 물려있다 라는 분은 원래 나왔어야 되는 건데 못 나왔다라는 분은 2,200원까지 추가 매수 영역을 안 하는 것도 좋겠다 라는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나온다. 그리고 재차 만약에 회복해서 올라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돼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오히려 좀 신규적으로 갖고 온 건데 근데 이제 나쁘게만 보는 게 아니라 투매 구간이 나왔다는 거는 주주분들한테는 안 좋지만 신규 관심자들한테는 좋아지는 거예요. 재건주가 이제 여기 매물대를 깨고 내려왔다. 그래서 투매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좀 우리 시장에 매물에서 반대 매매나 신용 반대 같은 것도 좀 나오면 가격 조정이 좀 더 일어나겠지만 오히려 세력들이 매집하고 더 빠른 속도로 반등 나올 수 있다. 그 반등만 노려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관점으로 또 지켜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려 계신 분들도 평단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크게 잡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오늘 반대매가 나왔다라고 느껴지는 게 해인 같은 것들 보면 얘도 이제 재건주인데
해인 같은 것도 보면 굉장히 그 신용 물량이 되게 많았던 종목으로 기억하거든요. 신용 좀 비용이 뭐 높았다. 근데 얘도 보면 여기서 박스를 그리고 있단 말이죠. 얘도 여기서 미니 박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7,300원 구간 여기에서 저점을 만들고 반등 나왔다가 바로 윗골이 달리면서 밀리죠. 바로 윗골이 밀리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쏟아지는 금액이 나왔다. 그렇게 분석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됐으니까 얘도 오늘 꽤 개인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도 꽤나 좀 투매 물량이 나오는구나 라고 보고 일단 6,500원 구간이 또 열린다는 거죠. 열린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시세가 다 반납되는 자리가 6,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6,500원 되게 중요하겠다.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데서는 이렇게 좀 급락이 나오고 좀 매물 정리가 되면은 이렇게 급등도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에버타임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가 또 미래생명 자원 같은 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힘드시겠지만 좀 평단가를 열어놓고 매물대 항상 매물대 근접할 때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조절해야 언제든 나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 분석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 거고요. 일단 투매 구간에 진입했다. 진입했다. 그래서 240선이 있고 여기서도 당장 반등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 있으면 오히려 여기 평단가인 분들은 소량 정리해서 빠져나오는 것이 맞겠다. 이미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항이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기본 지표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한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CJ 제일제당입니다. 보시면 이 친구 제가 언제부터 봤습니까? 이 친구 저도 하락 매집 전문가 해가지고 요때부터 봤어요. 요때 하락하고 요때 급락하고요. 요때부터 봤죠. 요때 여기서 투매 구간이 나오고 다시 한번 저가를 만들 때부터 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니터 시작했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 요 박스를 그어놓고 여기에서 좀 자율 대응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여기 좀 위에서 처음 소개시켜 드렸지만 여기 박스를 그어놓고 여기서 대응 얘기를 드렸고 여기서 박스권 수익이 계속 났다는 거죠. 저가 고가 저가 고가 수익이 나다가 고가 갱신 트랩이 나왔다 다시 한번 밀리고 저가를 높이면서 지금 자리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장기로도 좋아요. 바이오 플라스틱도 있고 식품 좀 괜찮을 겁니다. 곡물 가격이 좋을 겁니다. 얘기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보는 제가 바닥 매집의 전문가인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바닥 매집은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 바닥 매집의 전문가죠. 다른 채널은 바닥 매집은 잘 안 할 거예요. 그죠?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다시 CJ 제일제당을 본다면 404,000원이 일단 초기 관심 금액이 되겠죠. 여기 금액대가 당연한 매물 분석으로 올라와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좀 이 추세에 따라서 올라오고 있고 추세가 가파라진 거죠. 가파라진 거니까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더 빠진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추세가 좀 죽어주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 뿌면서 올라왔다. 그래서 돌파 후 눌림 조정이죠. 돌파 후 조정. 그러니까 이 박스, 이 34만 원과 40만 원의 박스를 뚫고 올라왔다는 데 의미를 두고 이 박스가 강력한 지지층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40만 4천 원인 거죠. 그 금액대가 중요하겠다. 근데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좀 올라와줬던 금액들 때문에 지금 이런 그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낙폭이 와가지고 40만 4천 원까지 밀리면 오히려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그다음 40만 4천원이 깨지면 다시 한번 매물 지지대가 깨지는 거니까 아웃이 돼야겠죠. 그런 식으로 매물 분석만 잘해도 좀 덜 힘들다. 물려도 빠져나올 기회가 있고 몇 개월씩 끌려다니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시장 그 지지 받고 돌려가는 자리 꼭 잘 체크해 보자고요. 고생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